일단 보면요. 이제 자극 쪽에서 남은 건 이제 전달밖에 없는데, 오늘 그래서 전달 나갈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내용이 이제 그 순서대로 우리 근육으로 넘어가기로 했었지만, 오늘은 근육은 안 할 거고, 전달 뒤에 이어갈 게, 오늘은 아마 이 전달 쪽 문제 푸는 걸 잠깐 보고 할 거예요. 아마 높은 확률로 중간고사 때 전달 쪽까지 다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아마 다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을 좀 보고 갈 건데, 일단 그건 전달 쪽 진도 내용부터 나가고 나서 얘기할 거고, 일단 전달, 얘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전도랑 비교를 했을 때, 전도는 한 뉴런 안에서 양방향으로 일어나는 게 이제 전도였으면, 그럼 이제 전달은 뉴런에서 뉴런으로 자극을 이동시킬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런 걸 이제 전달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전도 말고 이제 전도로 뉴런 안에서 끝까지 보냈으면, 이제 전달은 이제 그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자극을 전달하게 되는 게 될 텐데,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마리심 뉴런을 설명하면서 약간 빼먹었던 내용 하나 같이 추가하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면, 일단 뉴런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마리심 뉴런이 이렇게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여기 마리심 뉴런인데, 그 마리심 뉴런에 자극을 줄 때 여기 랑비의 결절에다 자극을 주면 정상적으로 자극이 형성될 거고요. 그래서 그 자극을 받아서 자극이 형성되면 여기에서 활동전이가 형성되면서 이 활동전이가 양쪽으로 전도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해줘야 될 게 뭐가 있냐, 이 마리집이 있는 부분은 분극, 탈분극, 재분극 이런 게 아예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부는 마이너스 70mV를 유지하고 있긴 하거든. 왜냐면 이 주변에서 물질 이동하는 걸로만 해도 여기에 있는 나트륨까지도 다 빠져나갈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냥 같이 그냥 분극 상태의 전위 정도를 띄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건데, 어차피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려던 얘기는 만약에 뉴런에다가 요 마리집이 있는 부분에다 자극을 가하잖아? 그러면 아무리 자극이 강해도 활동전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리집이 있는 부분은 아예 탈분극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극을 여기다가 해줄 경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여기다 자극을 가했을 때는 안 일어나니까 이건 말고, 여기다 자극을 가해줬고 양쪽으로 이동을 해. 그러면 이렇게 같이 돌기 있을 때, 일단 요 끝을 볼게요. 보면은 축삭돌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축삭돌기인 게 아니라 여기 갈라져 있는데 여기까지도 다 축삭돌기거든. 근데 이 축삭돌기의 끝부분, 우리가 흔히 그냥 축삭돌기의 끝부분이라고 해서 저기를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해.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끝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인 말단을 보면, 그러니까 얘만 따로 이렇게 확대해서 와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리고 이 내부에 뭐가 들어있냐면 주머니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물질이 들어있게 되어 있는 이런 주머니들이 들어있는데, 일부러 3개만 그린 거고, 여기에는 되게 많은 주머니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러 개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주머니의 이름은 일단 나중에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 얘기부터 해보면, 이 물질을 우린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불러요. 네이밍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렵게 되어 있진 않지. 말 그대로 신경을 전달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작동하게 되느냐를 보면요, 앞에서 이렇게 자극이 쭉 오게 되면 이 주머니가 이 세포막 쪽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탈분극 해서 오게 되면 이 주머니가 이 세포막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세포막에 가서 붙어. 근데 저 주머니의 껍데기는 세포막이랑 똑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젤막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 껍질과 요 주머니의 껍질과 요 세포막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밖으로 주머니를 이렇게 열어버려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를 어차피 얘가 성분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갖다 붙인 다음에 그냥 밖에 이렇게 열면 얘가 같이 세포막의 일부가 되면서 이 안에 있는 물질들이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요쪽의 반대쪽인 이 가지돌기 끝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앞에 적었던 것처럼 수용체 단백질이라고 하는 막단백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뭐가 수용체 단백질들이 이렇게 있고요. 일단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약간 너무 못생겼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이렇게 수용체 단백질들이 와 있고, 그리고 이 옆에는 이 수용체 단백질 옆에는 이게 다 나트륨 통로가 붙어 있습니다. 일단 가지돌기도 어떻냐면 가지돌기 자체도 분극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 근데 가지돌기는 그 자체가 자극을 받아서 탈분극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분극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 우리가 가지돌기에다 자극을 주는 경우가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준다고 하더라도 얘 자체가 탈분극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탈분극을 할 수 있긴 있어. 근데 얘는 탈분극을 얘가 자극을 직접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직접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지금 이 수용체 단백질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와서 결합할 수 있도록 생겨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저 단백질의 역할은 그거 하나야. 신경 전달 물질이 와서 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서 분비된 다음에 그 분비된 게 여기서 진행해서 이렇게 이동해서 얘한테 와서 붙잖아? 그러면 얘가 신경 전달 물질 붙었다 하고 이 옆에 있는 나트륨 통로한테 알려줘요. 그러면 나트륨 통로가 열립니다. 그럼 뭐가 돼? 탈분극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들어온 나트륨 통로를 그냥 뒤로 쭉 보내서 뒤에 축삭돌기가 탈분극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달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포인트들을 좀 짚어보면, 일단 첫 번째, 이 가지돌기와 이 축삭돌기를 일부러 띄어서 그렸는데 실제로 이 둘은 닿아 있지 않고 빈 공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이 아예 닿아 있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빈 공간을 사이에 두고 있게 되는데, 우린 이 빈 공간을 뭐라고 불러? 이건 알 텐데? 아는 사람들은? 이 빈 공간의 명칭이 시냅스입니다. 들어본 사람들은 들어봤을 건데, 뭐 시냅스 틈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어차피 틈이라는 표현 굳이 안 써도 되니까 그냥 시냅스 정도로 기억해도 된다. 틈자만 뒤에 붙이고 말고의 차이니까. 그래서 시냅스 틈 내지는 이 시냅스가 요 사이에 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주머니,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는 주머니의 명칭이 시냅스에 쓰일 주머니다, 작은 주머니다, 시냅스 소포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뭐가 되냐? 축삭돌기 말단에는 시냅스 소포 내부에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더라 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앞에서 탈분극이 왔을 때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과 결합하면서 바깥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내보낼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물질을 내보내는 걸 우리가 세포 외 배출이라고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제가 프린트에도 적어놨는데 이거는 이 자체는 생초에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표현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그냥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의 일부가 이렇게 되면서 밖으로 물질이 나간다. 이런 그 사실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세포의 배출이라고 하는 용어는 안 나오는 용어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간 요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건 이 시냅스에서 확산을 통해서 이동하다가 여기 가지돌기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에 가서 붙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뒤에 있는 가지돌기가 탈분극되는 형태로 자극이 전달돼 인 건데, 그럼 여기서 또 두 번째 포인트, 이게 시냅스이고 이게 시냅스 소포인 거 말고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은 그래서 절대로 다음 뉴런 내부로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요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림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쉽거든. 근데
그래서 꼭 따로 기억해 줘야 되는 게 신경전달 물질은 절대로 이 뉴런, 이 가시돌기 안으로 들어갈 일은 없고요. 어디까지나 이 가시돌기 바깥에 있는 이 단백질에 가서 띡 붙는 게 끝. 여기까지가 역할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 붙어 있다가 얘네들이 떨어져 나오거나 시간이 지나면 분해돼서 사라지거든. 그러면 이제 뒤에 뉴런의 살분곡이 끝나게 되는 이런 형태로 되는 거고, 절대로 저 단백질이, 그러니까 저 신경전달 물질이 저 다음 뉴런 내부로 들어갈 일은 없다. 그럼 다음 뉴런 내부로 들어가는 건 어디까지나 뭐다? 나트륨이다. 나트륨 통로를 통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일단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이 수용체 단백질 자체가 가지돌기한테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저 시냅스 소포 자체가 축삭돌기 말단한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달은 한 방향으로밖에 안 일어나지. 왜? 얘가 물질을 분비하고 얘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전달은 진행될 수 있어도 앞에 뉴런 쪽은 얘는 받아들이는 거고 얘는 분비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얘한테 자극을 보낼 방법이 아예 없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단, 이 한 방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해해주면 안 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거는 막 엄청 알아야 된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봐두면 될 텐데, 얘가 이제 축삭돌기 말단이 이렇게 평소에 그리지만 얘가 이렇게 더 갈라져서 여기에 있는 축삭 말단은 또 다른 뉴런이랑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 이건 얘는 얘한테도 보내고 얘한테도 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뉴런한테 보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방향이 꼭 앞에 뉴런의 축삭 말단에서 뒤에 뉴런 가지돌기 방향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 가지돌기에서 앞에 축삭 쪽으로 보내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지. 꼭 하나의 뉴런만 자극을 전달받게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 개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뉴런이라고 하는 게 병렬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뉴런이 자극을 전달받을 수는 있지만 아무튼 최종적으로 방향은 그래도 한 방향이라고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 얘기하는 한 방향이라고 하는 게 자극을 직접 받았던 뉴런의 말단에서 그 자극을 전달받게 되는 뉴런의 가지돌기 쪽으로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한 방향의 뜻이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전달 내용도 이제 거의 끝났고, 그럼 전달 내용에서 이제 남은 내용이 딱 뭐가 있냐? 이 신경전달 물질의 명칭이 있어요. 사실 이 신경전달 물질의 명칭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 자세하게 뭔진 몰라도 들어봤을 만한 게 뭐가 있을 거냐면 도파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거나 즐거움을 느낄 때는 다 도파민이 분비된 결과라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저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도 신경전달 물질이고요. 뭐 아니면 세로토닌, 그것도 들어봤을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세로토닌은 우리가 요즘 제일 많이 언급되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그 신경전달 물질의 이름이거든요. 저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되게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뇌과학 전공하자는 거 아니고 의대 가서 사람들 환자들 보자는 거 아니니까 당장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딱 두 가지인데, 아세틸콜린이라는 이름을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해 줘야 되는데요. 얘는 뭐 하는 애냐? 그냥 방금 얘기한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건 신경 전달 말고도 추가적인 기능이 있는 애들이거든. 얘기했다시피 도파민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고 약간 이런 거라고 기능이 있었잖아. 근데 아세틸콜린은 그런 기능 하나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말 그대로 신경만 전달하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뉴런이 다 갖고 있는 게 아세틸콜린이에요. 제가 제일 흔하게 들어있는 그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꼭 알아야 되는 쪽에 가깝다면, 이거 말고 또 꼭 알아야 되는 게 얘처럼 흔하진 않아도 뒤에서 하게 될 내용과 아주 중요하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노르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노르에피네프린은 여러분들이 이 명칭은 생소하겠지. 당연히 생소할 텐데 얘의 다른 명칭이 뭐가 있냐면, 이게 실제 원래 명칭이고요. 여러분들 이거 이름 뭐죠? 이거 이름 뭡니까? 스테이플을 하는 러라고 해서 스테이플러가 원래 본 명칭이고요. 근데
원래 옛날에 이걸 호치키스라고 많이 불렀었고, 그리고 원래 우리 스카치 테이프의 본래 명칭은 뭐 셀로판 테이프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어떤 특정 상품명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있지만 사실 걔네들의 본명이 따로 있는 경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원래 본명이지만 얘가 약품으로 쓰일 때 명칭이 더 유명한데, 그 이름이 노르아드레날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드레날린 쪽은 좀 잘 알걸?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봤을 거 아니야. 뒤에 우리 항상성 파트에서 아예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과,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과 얘의 다른 명칭인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걸까지 같이 볼 건데, 얘가 이 에피네프린이 호르몬의 명칭이고 이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약물의 명칭이 아드레날린이에요. 근데 이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쪽은 호르몬이면 그것과 정확하게 같은 역할을 하지만 호르몬이 아니라 신경전달 물질로 하면 앞에 노르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할은 같은데 그냥 얘는 호르몬, 쟤는 신경전달 물질, 이렇게만 다른 거야. 그래서 저 노르에피네프린은 뭐 하냐? 노르아드레날린, 즉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 하는 역할처럼 흥분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몸을.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화가 났을 때, 갑자기 개빡치는 일이 생겼어, 이럴 때 이제 주로 아드레날린 이런 게 분비가 되지. 아니면 뭔가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순간, 이럴 때가 아드레날린이 또 분비가 많이 될 거고, 에피네프린 분비가 많이 될 거고, 그럴 때 호르몬은 이런 게 분비가 되는 거고 신경전달 물질은 이런 게 쓰이는 거고 인 건데, 일단 그래서 꼭 외워주셔야 되는 명칭입니다. 노르에피네프린 쪽을 꼭 외워주셔야 돼요. 노르아드레날린은 몰라도 돼. 근데 사실 저쪽이 더 익숙해서 저쪽이 더 쉽게 외워질 건데, 그래서 그냥 같이 외워두면 크게 나쁘진 않아요. 같이 외워서 나쁠 건 없어. 그렇게 하면 전달 물질에 대한 얘기는 저 두 개만 일단, 그러니까 요 두 개만 기억하면 되니까 됐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이제 전달의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될 텐데, 이 전도와 전달을 비교했을 때 전도 속도가 전달 속도에 비해서 훨씬 빨라요. 아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속도 차이가 심하게 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전도는 도약 전도 때문에 더 빨라지는 것도 있는데, 도약 전도를 하지 않는 민마리즘 뉴런 기준으로 해도 전도 속도가 전달 속도보다 훨씬 빨라. 가장 큰 이유가, 전도 속도는 방향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즉 중앙에서 얘가 탈분국 되는 순간 옆으로 나트륨이 이동할 건데, 이 나트륨의 이동 방향은 양옆을 제외하고 어디도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아예 방향이 정해진 상태에서 나트륨이 그냥 살짝 이동만 하면 바로 옆에를 탈분국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도 속도는 굉장히 빠른 데에 비해서, 얘는 전달은 지금 요 과정에서 얘가 분비한 게 얘한테 붙는 게 있잖아요. 그게 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진짜 그 빈 공간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그냥 확률로 가서 붙는 겁니다. 이게 가서 붙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분비를 해. 그럼 어쩌다 가서 붙어.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전달 속도는 전도 속도에 비해서 한참 느리도록 되어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달 속도가 기본적으로 전도 속도보다 느리다. 여기까지 하면 일단 개념적인 건 끝났고, 물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마주하게 될 개념들이 추가로 있긴 있을 텐데, 그런 건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하면 될 거니까 일단 개념은 여기까지 됐고, 바로 무슨 얘기를 좀 해야겠냐면, 이해를 위해서 일단 나눠드리는 게, 문제를 나눠드리고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 잠깐 문제를,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앞에 드린 게 사실 앞뒤가 좀 바뀌어지긴 했는데, 어차피 뭐 그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뭐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다 풀어보라고 뭐 드린 거고 그런 건 아니니까, 어차피 보려고 하는 메인 문제는 10번이고, 그래서 어차피 다른 거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근데 앞에는 이제 완자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완자 풀 때
풀게 될 건데 어차피 오늘 설명을 드리고 뭐 그거 가지고 바로 숙제를 내드리고 이럴 건 아니니까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진도를 나가고 이 프린트를 여기 여러분들이 좀 거기다 정리를 하고 뭘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그냥 했으니까 여기서 했으니까 가서 문제집에다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겠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웬만하면 나중에 따로 풀어 보십시오. 숙제 내드릴 때는. 근데 그거 말고 일단 먼저 볼게 그 뒤에 붙여드린 거 46, 47은 아마 밑에만 봐도 알겠지만 이게 마더텅에 있는 거고요. 실제로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이런 거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이런 데 나오는 게 이런 문제다라는 건데 일부러 너무 어려운 건 아니고 조금 쉬운 걸로 뽑아왔는데 그래도 좀 쉬운 거지만 그래도 제일 어려운 난이도답게 좀 나온 어려운 유형답게 나온 그런 문제들을 그래도 뽑아봤는데 그냥 구경하라고 뽑은 겁니다. 뭐 당장 풀려고 뽑은 건 아니고 광복 같은 데 기준으로는 아마 이런 문제 정도는 결국 풀어야 학교 내신도 볼 거고요. 그리고 광복을 제외하고도 뭐 광문도 뭐 대놓고 쉽게 내는 학교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난이도 있게 낼 거고 사실 광문 난이도는 좀 가늠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작년 난이도처럼 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서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에는 광문은 좀 어느 정도 쉽게 내도 등급컷이 잘 나왔거든.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생원을 전체 필수로 넣어버렸으니까. 원래 너네 한 학년 위에 선배들은 생원을 전체 필수여가지고 작년 고의가 싹 다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좀 쉽게 내도 컷이 잘 나오지. 등급도 잘 열심히 하는 애들은 쉽게 내도 등급도 잘 나오고 이럴 건데 아마 올해는 그렇게 쉽게 내기 어려울 테니까 결국 다시 선택으로 바뀐 거니까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리고 난이도가 높아지면 광문은 뭐 대놓고 쉽게 내는 학교라고 보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대략 46번처럼 어렵진 않을 수 있어도 그래도 한 46번 같은 유형에서 쉬운 것들은 풀 수 있을 정도까지 연습을 해야 될 겁니다만 생긴 것만 봐도 뭐 그렇게 녹록하게 생기진 않았죠. 그지 같죠? 아무튼 이건 이제 그냥 구경하라고 넣어놓은 거니까 그냥 구경이나 하시고 풀어보고 싶으면 풀어보시는데 질문은 안 받습니다. 나중에 그냥 어차피 설명해 드릴 거니까 아직 이걸 풀 만큼 실력을 쌓기 전에 그냥 구경하라고 드린 거니까 그냥 한번 구경이나 해보시고 일단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이제 앞장에 요 앞에 한 장에서 10번 문제를 보려고 하는 건데 문제부터 보지 말고 그냥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부터 얘기를 해볼 거예요. 뭐 지난주에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뭐 사실 아마 안 했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서 그냥 진행을 해볼 건데 우리 이미 지난주에 그렸던 것처럼 그래프를 그릴 건데 저는 원래 그래프의 형태인 이렇게 그려놓고 마이너스 70이라는 건 원래 여기에 있어야 되는 값이니까 이렇게 그리는 걸 선호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문제들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그냥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아이고 조금 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70mV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분극일 거고 그래서 한 이 시점쯤에 여기 이제 y축은 시간이고 x축은 뭐가 되겠어? 전위가 되겠죠. 뭐라고 했냐? 반대로 얘기했죠.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이제 전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마이너스 70mV쯤일 거고 여기는 이제 활동전이니까 뭐 그냥 플러스 30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을 거고 대충 이쯤을 0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그냥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80mV다 이렇게 주면 되겠고 그리고 여긴 다시 마이너스 70이 됐다 이렇게 잡아두면 되겠죠. 보통 이제 문제를 마주치면 이런 게 하나 그려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문제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도 가장 근본적으로는 대부분 여기다가 시간이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한 1ms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가 2ms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여기가 뭐 3ms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렇게 4ms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 그래프를 써먹는 방식을 얘기하려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유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생각의 방식을 좀 정리를 해두자라는 게 목적인데
자, 일단 아예 기본형을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접근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뉴런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뉴런에다가 어떤 걸 할 거냐면 어떤 지점에다 자극을 줄 거야. 자극 지점을 그냥 여기로 잡아둡시다. 자, 여기다가 자극을 줘.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자극을 가한 뒤에 여기를 뭐 D0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D1, D2, D3 이렇게 세 개의 지점을 잡은 다음에 저 D0에다 자극을 가한 뒤에 뭐 한 5ms 뒤에, 이 밀리세크라고 하는 거는 세크 초잖아요. 그리고 밀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1000분의 1초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0분의 5초 뒤에인데 어차피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밀리 지우고 그냥 5초라고 생각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밀리 다 없다고 생각해도 돼. 그래서 얘는 뭐 자극을 가한 뒤에 5초 뒤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고, 그래서 5초 뒤에 이 D0, D1, D2, D3에 대해서 각각 전위를 측정하는 거야. 이런 게 실험, 이 문제들, 이 자극의 전달 문제들의 실험의 기본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이 딱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어떤 지점에 주고 그 다음에 각 지점에서의 전위를 자극 준지, 그 특정 지점에다 자극을 준지 5초 후 혹은 몇 초 후 이렇게 특정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을 해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이 전위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뭐가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 전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과 C라는 학생이 있어. 근데 이 세 명의 학생이 집은 뭐 다 똑같은데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다 똑같은 지점에서 출발할 거긴 한데 한 명은 학교가 집에서 뭐 한 10분 거리에 있고요. 한 명은 집에서 20분 거리에 학교가 있고, 한 명은 집에서 30분 거리에 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 세 명의 걸음 속도가 다 똑같다고 해봐. 그래서 이 세 명한테 1시간의 시간을 준 다음에 학교에 가서 너희들 학교에 각 자리에 문제집을 놨으니까 그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풀어라 라고 했을 때 이 세 명의 문제 푸는 능력도 똑같고 학교까지 가는데 교통수단을 따로 쓰지 않고 그래서 가는데 그 가는 속도도 똑같고 이런 능력을 다 똑같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은 문제를 풀었을 사람은 누굽니까? 똑같이 1시간을 주고 그리고 학교에 도착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럼 A가 제일 많이 풀었겠지. 그치? 당연한 얘기잖아. 왜냐면 1시간 중에 얘는 가는데 10분을 써먹을 거니까 실제로 문제 풀 시간이 50분 확보되지. 근데 얘는 가는데 20분을 쓸 거니까 실제로 문제 풀 수 있는데 쓰는 시간이 40분이 확보가 될 거고요. 얘는 실제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쓰는 시간이 30분만 확보될 거 아니야. 라는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자극을 가한 뒤에 5초 뒤에 각 전위를 측정할 건데 여기서 전위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각 지점에 자극이 도착하는 데가 언젠지가 중요하겠지. 왜? 그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을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자극을 진행할 수 있잖아. 우리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도착해야 숙제를 할 수 있던 것처럼 얘네들도 각 지점에 자극이 도착해야 자극을 진행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저 전위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건은 자극의 전도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속도라고 하는 건 뭐 문제마다 다르겠지만 우린 지금 제일 기본형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냥 제가 전도 속도를 줘볼게. 이렇게. 근데 속도가 저렇게 되어 있어. 2cm/ms. 이건 뭔 뜻이야? 밀리세크 그냥 1초라고 생각해보면 1초당 혹은 뭐 정확하게 가보면 1ms당 2cm씩 간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사이를 여기가 시작점이니까 여기 0cm를 기준으로 잡아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얘가 2, 얘가 4, 얘가 6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뭐겠어? 각 지점까지 자극이 도착하게 되는 시간을 구해줘야 되겠지. 뭘 이용해서? 방금 얘기했던 전도 속도를 이용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맞추셨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응용되면
달라질 거야. 이게 가려져 있을 수도 있고 막 별의 별 형태로 응용이 될 건데 일단 응용형 아무리 응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 아까 줬던 그 마다통에 있는 문제처럼 별의 별짓거리를 다 해놔도 푸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는 하나, 요 한 길이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해두자고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일단 자극을 저기다 가하고 5초가 됐다라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자극을 가한 지점이 주어져 있다면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를 먼저 구해봐야 된다. 그러면 D0는 자극의 도달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따로? 없죠? 왜? 우린 D0에다 자극을 직접적으로 줬기 때문에 쟤는 자극이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0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근데 D1까지 자극이 가는 데는 얼마나 걸려? 1. 그쵸? 왜냐면 우리가 자극을 여기다 줬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전도 속도를 우리가 2cm/ms라고 해놨으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2cm 떨어져 있는 D0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2cm 떨어져 있는 여기까지 오는데 1ms 걸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두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2ms, 여기까지는 3ms. 그쵸?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총, 그러니까 얘네 각 지점과 상관없이 애초에부터 주어져 있는 총 시간이 몇이냐? 얘는 전부 다 5란 말이야. 그러면 각 지점들이 실제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자극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D0는 5초 동안, D1은 4초 동안, D2는 3초 동안, D3는 2초 동안 자극을 진행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전도 속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반대로 저쪽 걸 주고 전도 속도를 구하는 형태의 문제들도 나올 거야. 실제 문제들은 뉴런 여러 개 준 다음에 표를 어지럽게 섞어놓고 그래서 자극을 어디다 줬는지도 안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 표에 있는 수치들 비교해갖고 자극 어디에 줬는지 알아내고 그리고 자극 어디에 줬는지 알아내면 총시간 이용해갖고 도달시간 다 알아내고 도달시간 알아내고 나면 그래도 어떤 뉴런이 속도가 얼마인지 이런 거 일일이 또 알아내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알아내는 이런 문제들이 더 많지만 결국은 그런 걸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연습해야 될 거는 이 속도가 있으면 도달 시간이 결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이 도달 시간이라고 하는 걸 따로 구해서 그걸 총 시간에서 뺀 나머지만 가지고 각 지점들은 자극을 진행한다라는 걸 기억해 달라라는 거고요. 그러면 저기 최종적으로 구해놓은 저 자극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각 지점에 자극 진행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인데 지점들에 상관없이 모든 지점들은 각각 문제에서 주어진 그 그래프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려준 그래프가 이거면 모든 지점들은 이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거든. 이 얘기가 무슨 소리냐? 각 지점들은 가진 자극 시간만큼 이 그래프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실 여기까지만 오면 전이 결정하는 건 간단해지죠. 왜냐? 자, D0는 자극을 5초 동안 진행할 수 있는데 자, 그래프를 보니까 자극을 얘가 0ms일 거고 그러니까 자극을 5초 동안 진행하면 이미 4ms일 때 재분극이 끝나버렸잖아. 그러면 이 뒤로 없긴 하지만 이 뒤로는 우리가 당연히 계속 모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분극 상태겠지. 재분극이 됐으면 재분극 끝났으면 그냥 분극 상태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70mV겠구나가 될 거고. 그리고 또 이 지점 할 때는 또 이 지점에서 또 따로 보는 거야. 저 지점은 지금 4초가 있는데 그럼 4초 진행해보자를 여기서 그냥 똑같이 출발을 하는 거지. 그래서 쟤는 자극 4초 진행하면 여기서부터 진행해서 여기니까 얘도 마이너스 70mV겠구나. 그럼 D2는 또 D2 할 때 따로 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근데 얘는 이번엔 자극을 3초만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만큼 진행하겠네. 즉 마이너스 80mV겠네.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있는 쟤는 자극을 2초 동안만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얘는 전위가 이겠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까지, 그러니까 제일 쉬운 문제부터 제일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까지 다 공통되어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결국은 뭐가 됐든 이걸 기반으로 출발해야 돼.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일단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요걸 헷갈리지 않고 구해낼 수 있다가 되어 있어야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잠깐 다시 아까 그 46번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마더텅 그 드린 거에 그걸 잠깐만 보면서 얘기를 하면 그 뒤에 따로 줬던 거 그냥 구경하라고 줬던 장을 잠깐 보시면 거기에 주어져 있는 것도 그냥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만 분석하고 문제를 아예 풀지는 않을 거예요. 얘는 뭐 당장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 난이도랑은 좀 너무 격차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씩 보면은 제일 처음에 D1 뭐 그 표만 볼게요. 표에 보면은 D1, 1, 2, 3, D5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밑에 막 숫자들이 있잖아. 얘는 이제 어떤 형태일 거냐면 우리는 요렇게 가서 요걸 구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얘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반대로 이걸 줌으로써 이 앞에 과정을 하라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정을 어딜 가려놓고 어딜 시킬 거냐가 달라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얘는 D1하고 D5는 가르쳐줬지만 중앙에가 1, 2, 3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이건 뭐냐? D2, D3, D4가 순서대로가 아니라 섞여 있다는 뜻이거든? 그럼 우린 이건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자 여기 보면요. 당연하게 이거랑 이것만 알려주고 이 둘을 섞었다고 하더라도 우린 뭔 알 수 있냐면 여기다 자극을 주고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한다고 치면 얘랑 얘 비교했을 때 도달 시간은 당연히 얘가 짧을 수밖에 없고 그쵸? 그러면 진행할 수 있는 시간 자극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은 얘가 더 길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전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극의 시작점에 가까운 쪽이 그래프에 더 뒤에 찍히게 될 거고 저 자극의 시작점에서 더 먼 쪽이 그래프의 더 앞쪽에 전위를 갖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지금 저거 봐봐. D1은 마이너스 70 여기에 있는 전위를 갖게 되지만 D2는 시작점으로부터 더 멀었던 D2는 여기에 있는 전위를 갖게 되니까 그래프 기준으로 더 앞쪽에 찍힌 애들이 오히려 시작점에서 먼 애들이라고. 그쵸? 더 앞쪽에 전위를 갖게 되는 애들이. 그걸 기준으로 순서를 찾아내서 1, 2, 3 중에 누가 D2고 누가 D3고 누가 D4인지를 알아내라는 얘기일 거고. 그리고 또 얘는 자극을 어디다 줬냐를 명시를 또 안 해줬어요. 자극을 D1에서 D5 중 하나라고 또 알려줬으니까 사실 이거는 뭐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 쪽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빼고 어디다 자극을 줬는지를 알아내는 그 기준은 일단은 빼놓고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일단 이건 빼놓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요. 각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A로 같다. 그래서 A에서 C 중 두 개의 신경은 뭐 흥분 전도 속도가 A로 같고 나머지 한 개의 신경 흥분 전도 속도는 B이다. 이렇게 해서 A와 B는 서로 다르다. 이렇게 속도를 알아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치? 그럼 속도를 알아내는 건 또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이걸 통해서 자극을 통해서 거꾸로 가는 과정에다가 이거를 둘 중에 누가 더 자극을 많이 진행했고 적게 진행했느냐로 순서까지 알아내고 났으면 이 도달 시간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고. 그치? 그래서 각 전위가 어떤 지점이 가는 정인지를 알아내고 나면 도달 시간을 알아낼 수 있는데 문제 맨 위에 A에서 C에 P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주고 경과된 시간이 4ms 즉 총시간이 4ms라는 걸 이용해서 이 도달 시간이라는 걸 구해내게 될 거고 그럼 도달 시간 구해냈고 그림에 거리 있으면 속도 직접 구할 수 있고 이런 형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뜯어서 잠깐 그냥 당장 풀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게 어려운 문제지만 잠깐 뜯어본 이유가 결국 내가 지금 이 칠판에 적어놓은 거에서 어디서 어딜 구하고 이런 걸 순서를 뒤집어 놓는 거나 정보를 최대한 좀 가려놓고 여러분들이 알아내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과정은 이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진 않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어려운 문제까지도 풀 수 있다라는 거지. 라는 걸 이야기를 하려고 잠깐 이 문제를 본 거고요. 그럼 우리가 당장 볼 거는 10번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이해했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실 이해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풀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한번 시도해 보라고
지금 이 10번을 한번 시간을 많이 들이진 않을 거고 좀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 풀어봅시다. 사실 이거 딱 하고 이거 정리하고 끝날 거긴 한데 사실 이거 정리하고 끝날 거라서 남은 시간에 비해서는 좀 뭐 시간이 좀 남을 거긴 한데 남겨갖고 좀 일찍 끝내려고. 해봅시다. 일단 어차피 푸는 아이디어는 동일하다고 했고 그래프는 딱히 안 지워도 될 거 같으니까 그래프는 일단 냅두고요. 얘는 이제 뉴런을 2개를 줬으니까 뭐 요것만 일단 쭉 지우는데 어차피 그래도 중요한 건 방금 이거 적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러니까 아예 좀 표를 그린다고 생각하고 나열하면서 푸는 식으로 접근을 해도 좋을 거야. 애초에 좀 어떤 표를 그린다고 생각하고 그 표를 생략하고도 분명히 풀 수 있고 특히 실력이 오르면 오를수록 표까지 안 그리고도 당연히 풀겠지만 그래도 애지간하면 표를 그릴 수 있으면 그리자라고 해서 접근하면 좋을 게 생원에는 정말 많아요. 당장 지금 요 자극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바로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근육도 그렇고 그리고 2학기 때나 다룰 거지만 아무튼 유전 쪽도 그렇고 이쪽은 이제 퍼넥사각형 때문에 그런 거지만 아무튼 이런 표 형태로 문제를 그려서 풀게 되면 좋다. 다만 진짜로 끝까지 표를 꼭 그려야만 풀 수 있다 그러면 시험 때 시간은 모자랄 확률이 높겠지만 그래도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표를 그냥 그리면서 푼다고 생각하면 편할 거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얘도 뉴런을 보면 A 뉴런하고 B 뉴런이 있고요. 그래서 우린 A하고 B 뉴런을 같은 그러니까 P1이라고 하는 지점에다 똑같이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P2 여기에 P3인데 각각 거리가 3cm, 6cm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얘가 주어진 게 총 시간이 5ms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사실 아예 다 구한다고 생각하고 표를 다 그려봐도 되거든? 근데 전도 속도가 우선적으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다 그려봤자 얻을 수 있는 건 한정적이라서 어차피 문제에서 준 것만 써먹어 봅시다 라고 해보면 자 일단 A의 P2가 우리 아까 적었던 거 기준으로 전위를 마지막에 적었으니까 전위를 먼저 여기 맨 뒤에다가 적어보면 얘가 플러스 30mV라고 주어져 있단 말이지. 그러면 하나 앞으로 와서 전위가 플러스 30이라는 소리는 얘가 자극을 얼마나 진행했단 소리야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자극을 얼만큼 진행했냐면 거기 그래프 어차피 여기 그래프랑 같은 거니까 2ms 동안 진행하면 플러스 30이 되겠구나를 찾아내게 될 거고요. 근데 주어진 총시간이 5ms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얘는 P2까지 도달하게 되는 도달 시간이 3ms구나 라고 구할 수 있다고. 그치? 이렇게 구해내는 거죠. 이렇게 나열하는 형태로 생각하면 된다고. 표처럼 생각하라는 얘기는 결국 이거 칸만 치면 표잖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다음에 그러면 A의 P2라는 지점은 시작점으로부터 3cm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오는데 3ms구나. 즉 1cm/ms의 속도를 가지고 있구나. 구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B의 P3를 구하는 과정은 사실 이거 안 해도 되긴 해. 이건 되게 간단한데 P2는 P3랑 거리 차이가 정확하게 2배죠. 그러니까 P2가 A의 P2가 지녔던 가지게 됐던 전위와 B의 P3가 가지게 되는 전위가 같다는 소리는 여기에 도달한 시간과 여기에 도달한 시간이 같다는 얘기고 그러면 얘 속도가 얘 속도의 2배란 얘기겠지. 라고 구해도 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얘는 똑같이 전위가 30mV니까 얘도 자극을 2ms 동안 진행했다는 소리고 근데 얘는 당연히 총 5ms가 주어진 거니까 그래서 B의 P3까지도 도달 시간이 3ms 이렇게 나올 건데 그래서 표는 똑같이 채워지는데 P2는 거리가 3cm였던 거고 P3는 거리가 6cm니까 아 2cm/ms구나 의 과정을 거쳐도 크게 상관은 없지. 그냥 조금 더 빨리 푸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어도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빨리 풀 수 있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게 풀 수 있냐 없냐잖아요.
빨리 풀고 아니고는 시험 때나 중요한 거지 당장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가 일단 1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역지상의 자극을 1 해주고 경과된 시간이 7. 이건 이제 총 시간을 7ms로 바꾸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때 A의 P3라고 했으니까 A의 P3를 그럼 똑같이 도달 총 자극 이렇게 나눠서 채워봅시다. 그럼 A의 P3는 얼마나 걸릴 거냐면 여기까지 3ms였으니까 애초에 속도를 1cm/ms로 우리가 구해뒀으니까 얘는 6ms가 도달 시간이 될 겁니다. 그쵸? 그렇잖아. A P3는 자극의 시작점인 P1으로부터 6cm 떨어져 있잖아. 근데 속도가 1cm/ms잖아. 그래서 얘는 도달 시간이 6ms일 거고 근데 총 시간이 방금 얘기한 대로 총 주어진 것 자체가 7ms밖에 안 되니까 그럼 얘는 자극을 1ms 동안만 진행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표에 보면 1ms일 때 전위가 안 적혀 있네. 그게 안 중요한 게 어차피 전위 물어본 게 아님. 근데 1ms일 때 보면 이때 뭐 하고 있는 거야? 탈분극하고 있는 거죠. 그래프 봐봐. 탈분극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탈분극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트륨 투과도가 높겠죠. 왜? 나트륨 통로가 열릴 테니까. 탈분극이라서. 이렇게 풀어내게 되는 거지. 지금 이 문제가 딱 어려운 문제들로 넘어가기 위한 딱 그 맨 앞에 있는 그냥 진짜 초입의 문 정도가 되는 거라서 연습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서 집어서 풀어봤던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난이도를 높여가는 연습을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당장은 안 할 거고. 미리 한번 언급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게 바로 숙제를 좀 내드리고 싶어도 지금 이 시점에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게 완자를 풀어보잖아? 근데 갑자기 이 부분이 기말고사 시험 범위로 가잖아? 그러면 그때 가서 풀 문제가 이만큼 딱 지금 푼 만큼 사라지잖아요. 그게 아까워서 괜히 지금 완자로 숙제를 내드리긴 좀 그렇고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요 10번을 만약에 학원에서 푸셨다면 그냥 다음 주에 제가 그 문제 몇 개 만들어 올 테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오늘 10번 했던 것처럼 풀면 되겠지 뭐 하고 그냥 푸셔도 되겠고 아니면 10번을 지금 학원에서 본인이 그냥 풀어내진 못했고 근데 설명을 들은 건 다 알아들었다면 집에서 한번 다시 연습을 해보세요. 어차피 프린트는 가져갈 거잖아. 그리고 제가 이거 변형 문제를 조금 크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 안에서 만들어 올 테니까 그렇게 일단 연습을 하고 뭐 다음 주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집에서 풀면서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뭐 풀만한 문제를 좀 뽑아 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기로 하고 당장 뭐 숙제, 완자 숙제 이런 건 내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프린트도 추가로 드릴 만한 건 없겠죠. 왜냐면 그냥 오늘 아까 이 앞에 나갔던 전달에 대한 내용은 그냥 지난주에 드렸던 프린트를 끝까지 다 나간 거라서 그렇게 하면 끝. 고생하셨습니다.